자, 봅시다. 자, 질병과 병원체를 보시면, 일단, 질병의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비감염성이랑 감염성은 나머지. 감염이 되냐, 안 되냐. 감염성이려면은, 감염을 유발하는 감염체가 있어요. 즉, 병원체가 있어요. 음,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은, 감염성 질병인데, 병원체가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비감염성. 이건 생활 패턴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우병, 이거 유전병이거든.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암, 비만 이런 것들은 많이 먹거나 부모한테 안 좋은 걸 받았거나 음,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독감, 홍역,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질병이 되는 거죠. 음, 당연히 오늘은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병원체의 종류를 보면은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 맨 앞에 적혀 있었어요. 생명체냐 생명체가 아니냐. 음, 누가 생명체요? 세균? 맞아요.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지. 네. 세포 소기관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포 막 바깥쪽에 세포 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있어. 생명체니까. 음, 분열법으로 나눠주는데, 잠깐만요. 닫을까? 자, 그래서 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고 세균은 생명체입니다. 모양에 따라 간균이면 길쭉한 모양, 구균이면 공 모양, 나선균이면 휘어져 있는 모양을 얘기해요. 또 모양에 따라 나눈다는 거. 감염되는 방법은 호흡기관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음, 어떤 예시들이냐? 결핵, 탄저병, 파상풍, 뭐 콜레라, 장티푸스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음, 장티푸스 정도까지는 왜요? 좀 외워놓읍시다. 음,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음, 치료 효과가 좋아요. 항생제는. 근데 너무 많이 항생제를 써버리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로 걸러버리게 되면 안 걸러져요, 바이러스. 음,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껍데기도 쌓여져 있어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요. 그 숙주세포 안에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빌려서 물질 대사를. 감염 방법은 숙주세포에 침입을 해서 자기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한 다음에 세포를 파괴하고 튀어나와. 음, 공기나 접촉, 수혈, 동물 등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감기예요. 메르스까지는 외워놓읍시다. 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데 큰 효과는 없어요. 음, 예방을 해야 돼. 백신으로 예방접종. 그럼 안 나아요, 이건? 네, 우리 몸에게 맡겨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뭐 항생제를 쓰거든? 네, 그게 뭐냐면 세균은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네.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내 몸은 집중해라 이런 거. 아, 우리 몸이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거.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숙주 안에서, 그 뭐지, 음,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자, 그래 원생생물,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동물이나 사람 세포에 기생도 합니다. 음, 어, 대- 주로 물, 음식물을 오염되는 물이나 음식물, 음, 매개생물, 모기 같은 애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말라리아가 대표 주자죠. 음. 수면병,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반드시 알아봐 주세요. 아메바 할 때 이 아메바가 그거예요? 단세포 생물 그거예요? 네. 아, 자, 곰팡이.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입니다.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포자로 번식을 하고요. 포자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부에서 번식을 하거나 곰팡이가 무좀처럼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에 포자를 침입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자가 무좀이에요. 무좀. 그 다음에 변형 플라이온.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원래 필요한 단백질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네. 근데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는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문제야. 그럼 정상 프라이온이랑 변형된 프라이온 중에 누가 더 안정성이 높은 구조냐면 변형된 게 더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불안정한 형태로 있다가 변형 프라이온이 한 개라도 만들어지면 이 변형 프라이온에 정상 프라이온이 미쳤을 때 네. 이제 비정상 프라이온이 돼요. 근데 언제 이게 비정상적인 프라이온이 만들어지느냐? 동족을 먹었어요. 동족을 먹었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단은 그 호주에서 네. 양을 기를 때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안에 양고기들이 있었지. 그래서 양한테 양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갑자기 죽어. 해부를 해봤더니 뇌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래서 대규모로 죽었어. 이게 스크래피거든. 네. 그 다음에 이게 소한테 나타나면 광우병. 똑같아요, 원리는. 그럼 다 죽어요, 거의? 네. 아. 사람한테 나타나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인데 이게 주로 식인종들한테 나타나는데 식인을 안 했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왜냐면 광우병 걸린 소를 먹거나 네. 스크래피 걸려있는 양을 먹게 되면은 걸려요. 오케이? 네. 막 이렇게 끓이고 소독하고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질병 감염 경로와 예방. 직접적인 감염 경로가 있고 간접적인 게 있는데 직접적인 건 걸려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해서 그 걸리는 경우나 매개 생물한테 접촉을 해서 걸리는 경우. 무종, 감기, 독감 이런 거. 그래서 환자랑 접촉하는 거 피하고 자주 손 씻고요. 기침 열체기 가리고 마스크 많이 쓰고요. 간접적인 경로는 병원체 오염된 물을 혹은 음식을 먹는 거, 콜레라나 식중독 같은 거요. 모기나 파리, 매개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그래서 끓여서 먹고 데워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거 없지? 네. 쭉 넘겨볼게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 여기가 진짜인데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크게 분류하게 되면은 비특이적이랑 특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를 선천적이 후천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다음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외벽에서 막아주는 피부나 점막, 점막이라고 하면 우리 눈 이제 소화기관 안쪽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방어해주는 거. 이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들어오는 오염 물질, 그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방어. 뭐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같은 방법.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어떤 거냐면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들어오는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수갑 같은 거를 그 종류에 맞게끔 맞춤 제작을 해서 붙잡아요. 이거는 그래서 후천적 들어오고 나서 무언가 대처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특이적이 좀 더 센 거예요? 응? 특이적이 좀 더 센 거예요? 그렇지. 특이적이 좀 더 세지. 더 정확하고 확실하지. 자, 그래서 비특이적의 대표 주자 방어막, 피부, 점막 이런 것들이 있고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세균을 먹어주는 식균. 그 다음에 그 백혈구와 같은 이 우림을 보호해주는 세포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주는. 자, 특이적 방어 자극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어나 맞춤 제작이다.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 병원체만의 반응을 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일단은 피부랑 점막부터. 자, 피부랑 점막에는요, 액체가 분비가 됩니다. 피부엔 땀이 분비되죠. 그 다음에 눈에는 눈물, 소화기관에는 소화액 같은 것들이 분비되죠.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땀, 침, 눈물 이런 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애는 세균의 세포벽을 창으로 뚫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죽겠죠, 세균이. 그다음에 또 피지세미나 아니면 위액에서 분비되는 그 액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산성 물질이 섞여 있죠. 염산. 그래서 세균 증식을 억제를 또 해줘요. 다음 점막에서 눈, 콧물, 소화관 안쪽 표면, 호흡기 이런 데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끈끈한 액체들이 있죠. 콧물, 눈물, 침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있는데 아까 그 점액, 눈물, 콧물 이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라이소자임이 들어가 있어. 또 어떤 게 있냐면 털들이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역할을 했죠. 먼지라든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위산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식균 작용.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온 거야.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 대식세포라고 해요. 대식세포가 뭐냐면은 이제 그 병원체를 먹을 수 있는 세포들. 대식세포들이 처먹처먹 해주는 거야. 세균과 같은 애들을. 대식세포의 대표 주자가 백혈구. 음.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좀 볼 건데 염증 반응은요. 약간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백혈구가 빨리 운반될 수 있게끔 길터주는 작용을 해요. 즉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작용.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을 곳곳에 퍼져 있는 비만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거든. 이게 분비되면은 혈관벽이 이 얇았던 혈관벽이 엄청 두껍게 확장돼요. 그럼 어떻게 돼? 한꺼번에 많은 적 백혈구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 있게 돼. 그래서 빠르게 얘네들을 처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네네네네. 여기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처 쪽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없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부어오르겠죠. 상처가 나면 부어오르고 없던 공간에 삐집고 만들었으니까 부어오르니까 간지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럽고 부어오르고 염증이 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안 나면 더 문제가 돼요. 그 다음 특이적 방어작용. 이게 진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림프구들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림프구들. 림프구의 종류는 B림프구와 T림프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성숙해요. 자라요.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슴샘에서 자라요. 자, 그 다음 항원 항체 나오는데 짝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항원 항체예요. 이 항원에 이 병원체를 얘기합니다. 항원은 이 병원체에 맞게끔 주문 제작을 했는 수가 그게 항체인 거예요. 그래서 A 항원에는 A 항체만 반응할 수 있어요. 수각을 좀 구경해 보면 수각 이 얘네들인데 자 보면 여기 맞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네. B는 항원 B는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A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A를 이렇게 붙잡아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그럼 백혈구와 같은 대식세포들이 와서 한 입을 먹어도 여러 개를 먹을 수 있게끔 아,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백혈구가 이렇게 먹는 걸 도와주는 그렇지. 그런 수가 역할이네. 먹고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결합 부분에 맞는 입체 구조와 결합을 할 수 있고 아닌 부분은 못해요. 그럼 이 맞춤 제작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음, 오케이? 네. 좀 맞는 애들이랑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시간을 벌어주는 건 그럼 뭐가 하는 거예요? 응? 여기 나왔어요. 시간 벌어주는 거. 시간을 벌어주는 게 이제 염증 반응이랑 대식 아, 식균 작용.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식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대충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이 중요한데요. 그림을 볼게요. 대식세포, 백혈구와 같은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줘요. 이걸 항원재질이라고. 누구한테? 보조티림프가. 그럼 보조티림프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막 뛰어가. 막 뛰어가서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세포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에게 알려줘요.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반역자를 처단해주는 놈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생겼는 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이런 감염된 물질들을 싹 제거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튀어나오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졌는 걸 어떻게 제거해줄 수 있냐면 B림프가 두 개로 분화해요. 형제세포와 기억세포. 기억세포는 기억해 놓는 거야. 이 모양을. 다음에 들어오면 이렇게까지 경로가 길게 이어져서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기억을 해놔. 그 다음에 형제세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갑, 항체를 생성시켜. 형제세포가. 그러면 그게 이제 얘네들을 묶어서 수갑처럼 묶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그럼 대식세포가 한 번 먹어도 여러 개의 이제 항체를 제거해 줄 수 있게.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를 위에 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이 밑에 있는 거 체액성 면역이라고. 묶어서 1차 면역 반응이라고. 1차 첫 번째 침입했어요. 근데 2차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억을 해놨다 그랬잖아. 네. 이 밑에 있거든. 1차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1차예요. 네. 2차는 들어왔을 기억세포가 바로 여러 개의 기억세포, 여러 개의 형제세포. 그러면 항체를 여러 개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아프고도 이제 나을 수 있고. 1차 면역 반응은 며칠 아파야 돼. 며칠 아프고 나서 이제 몸에서 기억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로 침입하게 되면 아프기 전에 착착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에요? 158쪽. 자 봐봐. 그래프를 보시면 1차 침입했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죠. 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만들었지. 2차 침입하니까 어떻게? 단시간에 엄청 많이 만들었지. 그러면 안 아프고 나을 수 있다. 아프기 전에 낫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1차 면역을 한번 무조건 아파야 된다는 거잖아. 네. 안 아플 수는 없을까? 있어요. 그게 백신이야. 굉장히 약화시켰는 이거는 집어넣어도 병이 안 걸릴 수 있을 만한 약화시킨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줘. 그리고 1차 면역을 시켜주는 거지. 기억할 수 있게.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백신을 예방접종해주는 게 인위적 1차 면역. 오케이? 네. 그럼 실제로 그놈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적이 없지만 예행 연습했는 대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면역 관련 질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결핍 이렇게 있어요. 알레르기 같은 것은 뭐 비염, 뭐 이렇게 천식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기관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은 기를 터준다고 그랬잖아. 네. 혈관벽을 확장시켜준다고 그랬잖아. 맞지? 네. 근데 이게 병원체가 아닌데도 이걸 병원체로 인식해서 음. 히스타민을 분비해버려요. 꽃가루라든지 동물 털이라든지.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괜히 막 푹 올라가지고 간지럽고 아.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이게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류마티즘 관절염. 그다음 면역 결핍은 에이즈가 대표적인데 에이즈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에이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면 오조티림프. 음. 얘가 건드려지면은 2차 면역은 아예 안 일어나겠지. 왜요? 체액성 면역이든 그 세포성 면역이든 모조티림프가 해주는. 네. 그럼 모조티림프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못 건드리게 한다. 음. 그래서 2차 면역 반응, 이게 2차 방어작용, 후천적 면역이 아예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걸려도 계속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걸리면 감기 걸리면 죽어야 돼요. 안 아. 나오니까 음. 점점점 퍼지고. 오케이? 네. 음. 그래서 보면 밑에 그래프 보면 HIV, 에이즈 바이러스 이렇게 자라는데 보조티림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음. 오케이? 네. 너무 많이 나가나? 이까지죠? 아, 다시 볼게요. 네. 혈액의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전에 전쟁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자꾸 죽는 거야. 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죽어. 왜 죽지? 아, 피가 부족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구나. 이게 사람들이 피를 뽑아다 그냥 줬어. 아. 집어넣어 줬어. 음. 그랬더니 갑자기 괜찮았던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아. 어떤 경우는 또 괜찮고 이런 거예요. 이게 왜지? 보니까 혈액형에는 아까 전 항원 항체 반응처럼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적혈구 벽면에 응집원이 있고 적혈구 말고 혈장, 혈액의 그 액체 성분에 응집소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응집소는 베타랑 알파가 있는데 네. 응집원 A와 알파가 만나거나 응집원 B와 베타가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음. 이게 뭐냐면 피가 덩어리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다 막혀버리고 아. 그럼 죽는 거야. 네. 그럼 얘들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 A와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음. 알파가 아니에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 B와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음. AB형은 뭐든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네. 그다음 O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이해될까? 그러면 얘한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응집소를? 소량 수혈이라는 게 있는데 아. 소량으로 수혈해 줄 수 있어요. 아. A, B형한테는 모든 혈액형이 소량으로 수혈해 줄 수 있어요. 아. 모든 혈액형이. 다량은 안 되는 네, 거예요? 다량이면 죽죠. 음. 그리고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 줄 수 있어요. 음. O형은 모든 혈액형이. 음. A랑 B는 O한테는 받고 AB형한테만 줄 수 있어요. 이거 소량만 돼요. 음. 다량이면 응집 반응 일어나서 죽는 거야. 네. 그래서 혈액형을 판단할 때 혈청을 가지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데 항 A 혈청은 대항하는 거예요. A에. 즉 알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집원 A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즉 A형과 AB형이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항 B 혈청이면 응집소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응집원 B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음. 즉 무슨 혈액형? A. B형과 AB형이랑 만나면 아.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네. 응집원 B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 음.
자, 그래서 AP의식 혈액형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여기 맞춰서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니까 다량으로 피를 흘려도 사람들이 막 살았어. 근데 이거 맞춰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이따금씩 생기는 거야. 음, 이건 왜 그러지? 혈액 응고돼서 죽는 거야. 왜지? B형 맞춰서 줬는데 음, RH식 혈액형이 있어.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고요. 응집소가 없어요. 음. 얘는 둘 다 없는데 RH 마이너스는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생겨요. 마치 영원체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드시. 응집원이 들어왔을 때 응집소를 만들어 버린다. 그럼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응집원이 있는 건 누구라고? RH 플러스, 응집소 없는데 응집원이 들어오면 생기는 게 RH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응집원이 있는 게 우성이거든. 이거는 네, 유전할 때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유전을 봤을 때 우성이 유전이 되게 되면 발현될 확률이 높잖아. 네. 그래서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가 훨씬 높아. 음, RH 마이너스는 피가 좀 뒤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검사를 해줘야 되잖아. 응?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붉은 털 원숭이를 가지고 왔더니 얘 적혈구에 RH 응집원이 그대로 있는 거야. 얘 계피를 토끼한테 집어넣었지. 그럼 토끼가 이 피는 이거 세균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응집소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 그 항체가 RH 응집소가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응집소만 싹 분리해냈어. 그래서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이 토끼한테 있었던 그 응집소에다가 집어넣었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RH 응집1이 있으니까 RH 플러스.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RH 마이너스. 오케이? 네.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 음.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얘기해.